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영석입니다. 현안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경제의 큰 흐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법인세 원위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0일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정세론을 덮으려하는 모양새입니다. 부자정세 프레임으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를 부자정세로 치부하는 것은 현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상위계층만에 부과되는 세목이 아닙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은 비용 축소, 상품 가격 조정, 투자자원 이동 등에 나서면서 조세 증가가 일어납니다. 그 부담은 근로자, 소비자 등 국민 모두에게 옮겨갑니다. 때문에 소득 재분배와도 무관한 것입니다. 법인세는 기업 활동과 직접 연결될 만큼 각국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4%로 OECD 평균 3%를 돌고 미국 2.6%, 일본 3.4%, 스웨덴 3% 등 주요국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경제의 큰 흐름입니다. 민주당 집권기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독일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6.4%에서 15.8%로, 캐나다는 22%에서 12%로 낮추었고, 대만, 싱가포르도 17%까지 내렸습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흐름에 역주행하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3저 현상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자마자 일본이 추가 양적 완화로 N저와 강달러라는 샌드위치 부담을 안게 된 상황에서 법인세까지 인상하면 자본 유출과 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3,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43.5% 줄어든 4조 600억 원에 그쳤고, 현대중공업은 1조 9,346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올해 기업 실적이 반토막 나는 상황입니다. 세금을 내기도 힘든 실정인데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와 일자리 축소에 따른 실적 악화를 유발해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큽니다. 부자정세 프레임으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편협한 빈부 편가르기와 대기업들에게 논리를 접고 정세에 앞서 경제에 대한 기본 정의 정립부터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예산 부수 법안은 실과 반월의 관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11일 세출 예산에 관한 법률도 세입 예산 부수 법안에 포함될 수 없다며 세출 예산에 관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했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측정된 예산은 발의 묶이게 됩니다. 세출 법안도 세입 법안과 마찬가지로 예산안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출 예산도 세입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으로 함께 처리되어야 합니다. 세출 예산 부수 법안이 회계연도 개수 전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삭감되거나 집행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출 법안 가운데 하나인 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올해 2,3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실제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가 안 돼 올해 책정된 2,300억 원 예산마저 불용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 밖에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실업 크레딧 등도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실과 바늘의 관계입니다. 실을 깨어야 고배가 되고 바느질을 할 수 있습니다. 세출 법안도 예산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입 예산만으로 예산 부수 법안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세출 예산을 예산 부수 법안에 포함시켜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선장 성격 살인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단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세월호 참사 209일 만에 실종자 수색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 및 치상죄 혐의로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69세인 선장의 나이를 감안한다면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4명이 희생된 사상 최악의 해상사고인 세월호 참사의 핵심 인물에 대한 판결이기에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희생자의 온 국민들이 충격, 애통함, 죄책감에 빠져 먹먹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세월호 참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승객을 두고 먼저 도망친 선장과 선원, 눈앞의 이익의 안전을 무시한 기업과 업종 종사자, 침몰 상황에서 파악조차 하지 못한 구조당국, 어느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생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한 사람 살인죄 적용으로 보상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리와 증거를 적용해 심도 있는 고민 후에 내려졌을 법원의 판결이기에 존중합니다. 살인죄의 법칙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야 할 사항입니다. 새누리당은 대규모 사고의 공공성, 책임 소재에 대한 법체계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